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 지금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화면은 까맣게 잠들어 있는데 당신의 모든 신경은 저 작은 기계에 쏠려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고 주머니 속에서 착각을 하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침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먼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침묵은 무겁게 당신을 짓누릅니다. 이건 그냥 조용한 게 아닙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죠.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복판, 당신의 그 단단했던 결심에 서서히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은 곧 불안이 되어 당신을 잠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99%의 남자들이 똑같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 지독한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손을 내밀죠. 잔이 그냥 궁금해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스스로 쌓아올린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이 그것에 힘을 실어줄 때만 당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건 통제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의 힘을 증명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이 침묵이 사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한 남자로 만들어줄 최고의 동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녀를 되찾기 위한 유치한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강함을 증명하는 인생의 테스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만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뭘 하는지 걱정하는 대신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정답 없는 그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반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연락 끊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상황을 자존심을 건 치킨 게임, 즉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는 식의 힘겨루기로 착각합니다. 누가 더 아쉬운가 보자며 버티다가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손을 내밀죠.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녀의 침묵은 많은 경우 당신의 침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면 상대방 역시 경계심을 품고 거리를 두죠. 인간관계의 역학은 이처럼 단순한 미러링 효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벽을 세우면 그녀가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달려드는 대신 똑같은 높이의 벽을 세우며 당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를 보냈으니 그녀 역시 그 신호를 존중하거나 혹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감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침묵이 당신에 대한 거절이나 무관심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이 시작한 거리두기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은 그녀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도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에 똑같은 에너지로 응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그녀와의 싸움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이제 질문은 그녀는 왜 연락이 없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거울에 무엇을 비출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강하고 안정된 모습을 비추지 않는 한 거울은 영원히 당신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만을 되비출 테니까요. 그녀의 침묵이 내 침묵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초조한 걸까요? 왜 상대방의 확인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버티질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낭만적인 감정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치 증명이라는 심리적 덫에 당신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의 진짜 정체는 그녀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가치는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그녀의 반응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저울의 추가 당신 쪽으로 기울며 나는 아직 가치 있는 남자야 라고 안도하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저울이 반대쪽으로 기울며 나는 이제 버려졌구나, 가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절망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가치를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남자는 자신의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 자신의 목표, 열정, 건강을 믿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증명에 덫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주식 가치를 오로지 한 명의 큰손 투자자, 바로 그녀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녀가 연락이라는 매수 사인을 보내면 당신의 가치는 폭등하는 것 같고, 그녀가 침묵이라는 매도 사인을 보내면 당신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투자입니까? 당신은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당신 가치의 결정권을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단순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금단 현상입니다. 외부의 인정, 즉 그녀의 반응이라는 마약이 끊기자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락 끊기는 바로 이 중독적인 족쇄를 당신 스스로 대면하고 끊어낼 기회를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침묵은 사실 당신이 그 족쇄를 끊고 진정한 힘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감정의 리모컨을, 당신 가치의 결정권을 그녀 손에 넘겨줬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녀의 처분만 기다리는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당신의 왕좌를 되찾으시겠습니까? 당신 마음이라는 왕국에 지금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뻐하고, 그녀의 침묵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는 당신이라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분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통치당하는 식민지의 총독에 불과하죠. 진정한 왕은 외부의 어떤 혼란과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강조해온 감정의 주권입니다. 핵심 원칙은 지독할 만큼 간단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놓아주어라. 당신은 바깥의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 배의 돛과 키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당신을 생각하는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언제쯤 연락할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친 날씨와 같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날씨를 예측하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배를 어디로 몰고 갈지, 즉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락 끊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소극적인 기다림이나 유치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훈련입니다.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당신은 지금 왕좌를 찬탈하려는 반란군과 마주한 것입니다. 그 충동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왕좌를 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인지하고 심호흡 한번 한 뒤 당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인생이라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불안에 떠는 승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질문이 맴돌죠. 그래서 그녀는 도대체 왜 침묵하는 걸까? 그 답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상상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혼자 절망하고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에 기반한 분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3가지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가장 직설적이고 또 가장 당신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이거나 유치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내장된 남자의 감정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뗏목이 아니라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든든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 같은 남자 말이죠. 그녀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불안정함을 느꼈거나 혹은 당신이 과거에 너무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의 감정적인 척추는 얼마나 단단한가? 내가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져 내릴 사람인가? 아니면 내 감정까지 기댈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사람인가? 당신의 침묵에 그녀가 침묵으로 답하는 것은 바로 이 등대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지 살짝 흔들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녀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가짜 등대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이 꺼져버려요. 당신이 비춰주지 않으면 저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침묵에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말없이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폭풍우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킨다. 당신이 있든 없든 내 빛은 꺼지지 않는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 이 침묵은 바로 그 시험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당신을 시험대에 올리는 긴박한 테스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단순하고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를 꺼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지금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방을 재정비하기 위한 출입 금지 팻말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생각이 있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녀 역시 관계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공간이 필요하며 당신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의 경계를 시험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이나 가족 문제처럼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내 방은 어때? 내 생각은 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무례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묵묵히 문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 존중과 배려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울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끊었으니 그녀는 이 사람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구나.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애가 타는데 정작 그녀는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을 시험하는 것.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단 하나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평온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답안지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당신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굳건한 모습은 그녀가 따라야 할 가장 매력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의 머릿속을 추측하는 무의미한 게임은 그만두십시오. 어떤 경우든 정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침묵을 지킬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그야말로 매력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최악의 한 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가락이 근질거리고 머릿속에서는 딱 한 번만, 딱 한 마디만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즉 추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니? 뭐해? 같은 의미 없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고 길고 감정적인 장문의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심지어 그녀의 SNS를 염탐하며 그녀의 기분을 추측하려 들죠. 이것은 당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백기를 흔들며 항복한 것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너의 침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 나는 너의 반응 없이는 내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남자야. 그 순간 관계의 권력 균형은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고 당신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준 채 그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무력한 승객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건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영업사원과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품 매장.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답은 명확하죠. 당신이 그녀를 쫓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떨이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 순수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충동을 이겨내고 당신의 중심을 지킬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발산합니다. 나는 너 없이도 온전하다. 나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너의 인정 따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추격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당신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자, 그럼 당신이 추격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침착함과 자기 통제를 유지하고 쫓아가지 않을 때 관계의 초점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 지독했던 침묵의 주도권을 되찾고 그것을 당신을 괴롭히던 적이 아닌 당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과 예측 불가능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결말을 다 아는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음 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측 가능함은 곧 지루함이고 매력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침묵에 안절부절 못하며 연락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결말이 뻔한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결국 저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당신은 그 자체로 희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물음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혹시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늦었나? 그녀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그녀의 머릿속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다가오게 만든 여는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당신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진리. 당신은 특정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조연이 아니라는 진리.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초조한 기다림의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당신의 목표, 당신의 땀, 당신의 웃음으로 가득 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본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추격하지 마라.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라. 말은 쉽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 이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당신의 내면을 강철로 단련시킬 구체적인 정신적 근력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두려움 예행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에 소방훈련을 하는 것처럼 미리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정신훈련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영원히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모습, 몇 달 뒤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는 장면. 이 관계가 정말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편한 감정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딱 1분만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그녀가 없어진 당신의 삶, 당신은 정말로 죽을까요? 세상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슬퍼하겠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것이고, 일을 하러 갈 것이고, 운동을 할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당신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 이 예행 연습을 통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현재의 순간에 엄청난 평화와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생각 하역 작업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이 지금 온갖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찬 화물선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스마트폰 대신 노트를 집어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 두려움, 분노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겁니다. 보고 싶어 죽겠다.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같은 유치한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줄 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당신이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욕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혼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을 미리 겪어보고 머릿속의 혼란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남자들보다 더 나은 정신적 무장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강철 갑옷으로 둘러줄 마지막 2가지 훈련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훈련들은 당신을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3번째 훈련은 현재의 닷 내리기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그녀가 과연 연락을 할까 라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현재의 닷 내리기는 바로 그 배를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녀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 즉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신의 모든 의식을 감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예, 내 앞에 노트북, 창밖의 나무, 천장의 조명. 다음으로 지금 당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 2가지를 찾아보세요. 예,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 1가지에 집중하세요. 예, 의자에 닿은 등의 압력.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당신을 과거와 미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실제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 강제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녀의 침묵도 당신의 불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지막 4번째 훈련은 가장 심오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이 길을 기회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상황을 실패나 문제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저항하고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저항이야말로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강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 훈련은 저항을 멈추고 이 거친 강물의 흐름 자체를 당신을 더 강한 곳으로 데려다줄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남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우주가 당신에게 내준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당신은 무력한 피해자에서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현명한 전사로 변모합니다. 그녀가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며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표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예행 연습을 하고 생각 하역 작업을 하며 현재의 닻을 내리는 훈련을 통해 강철 같은 내면을 단련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립니다. 당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당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지만 이제는 초연해지기로 마음먹었던 바로 그녀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흥분과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고 당신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답장 버튼으로 향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훈련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99%의 남자들은 패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답장하죠. 드디어 연락했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너 없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는 사실 하루 종일 당신의 연락만을 기다리던 포로였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침묵과 평정심은 그저 탄로나고 관계의 주도권은 다시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겁니다. 당신은 승자의 대응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원칙, 즉시 반응하지 마라. 이것은 그녀를 애태우기 위한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감정 안정화 시간입니다.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좋은 패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올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왔을 때 최소 15분 혹은 1시간 정도의 의도적인 멈춤을 가지세요. 그 시간 동안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훈련을 떠올리세요. 당신의 답장은 차갑거나 화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들떠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유지해야 할 톤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살짝 거리를 둔 느낌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좋은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처럼 말이죠. 반갑지만 내 세상이 뒤집힐 정도는 아니라는 그 묘묘한 느낌. 세 번째 원칙, 내용을 통제하라. 만약 그녀가 잘 지내? 라고 보냈다면 패자의 반응은 너 없이 어떻게 잘 지내? 입니다. 승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이네. 덕분에 잘 지내.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서 정신없이 지냈어. 너도 잘 지내지? 이 짧은 메시지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 없이도 내 삶을 잘 살고 있다. 둘째, 나는 목적의식이 있고 바쁘다. 셋째, 나는 긍정적이다. 넷째,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절대로 먼저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첫 연락의 목표는 관계를 하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변화를 증명할 무대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전략적 대응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놓아줄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되찾고 싶다는 그 절박한 욕구를 당신이 진심으로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치한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진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에 고운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있습니다.
그 모래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주먹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바닥을 편안하게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집착하고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는 그 꽉 쥔 주먹 같은 에너지는 상대를 질식시키고 밀어내는 압력이 될 뿐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 나를 인정해줘 라는 절박함은 매력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감정적 족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즉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고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에너지 자체가 바뀝니다. 꽉 쥔 주먹이 편안하게 펼쳐진 손바닥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감정적 거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 충만한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력을 피하고 여유와 충만함에 끌립니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침묵을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녀를 되찾기 위한 고도의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가치가 더 이상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되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남자에게 세상 모든 매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당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연락 끊기를 그녀를 되찾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나 전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그녀가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이 힘든 시간을 그저 견뎌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을 단기 다이어트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비유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락 끊기를 여름 휴가를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는 단기 다이어트처럼 여깁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그녀를 되찾는다는 비키니 몸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견디고 그녀의 연락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가 끝나자마자 폭식하며 요요 현상을 겪는 것처럼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 예전에 그 불안하고 매달리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똑같은 이유로 관계는 다시 망가지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이건 특정 목표를 위한 단기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당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의 모든 신경이 그녀가 내 SNS를 보고 있을까, 언제쯤 연락이 올까에만 쏠려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라는 관객 한 명을 위해 강한 남자인 척 연기하고 있는 배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초점이 온전히 당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강하고 매력적인 인물 그 자체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올까? 라는 무의미한 질문 대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의 무게에 짓눌리던 한 남자에서 시작해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면의 강철을 단련하며 마침내 이 모든 것이 기술이 아닌 정체성의 문제임을 깨닫기까지. 이제 당신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재창조한 가장 강력한 전환점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처음에 침묵은 약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의 반응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었죠. 하지만 올바르게 접근했을 때 그 침묵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녀를 쫓지 않으며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모든 하루하루가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더 단단하고 더 침착하며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한 모습에 그녀가 다시 끌린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녀라는 한 사람의 인정을 넘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존감이라는 더 큰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행복이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여전히 연락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제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십시오. 이것은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그들의 행동에 우리의 감정을 묶어두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성장, 당신의 변화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난 당신에게는 그녀가 전화를 받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